네, 안녕하십니까. 2강 의미의 재구성과 패러디 오늘 같이 또 한번 보겠습니다. 의미의 재구성은 앞 시간에 1강에서 그런 말씀을 같이 나눴죠. 그 의미를 해석하고 이제 이해하게 된다면은 또 다른 결론을 추출해서 이 그림은 뭐다라고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요. 바로 이해된 부분이 의미를 이제 재구성한 거가 되겠습니다. 또 작가들은 그림을 명화들을 보고서 깊이 있게 이제 이해가 되고 나면은 나름대로 독창적인 자기의 화법으로 재구성을 합니다. 또 패러디가 되겠죠. 감상자들은 재구성 부분은 자기 의미를 해석하고 이해하는 능력으로서 마지막에 결론적인 이 그림에 근접한 해석이 나오고, 작가들은 그 해석을 통해서 스스로의 자기 화법의 그림들을 그려낸다는 것가 되겠습니다. 지금 페르난도 보테로에 대해서 오늘은 이 패러디에 관한 부분에서 보테로의 작품을 좀 많이 좀 보려고 오늘 보테로가 나오는데요. 보테로에 대한 이야기를 의미 재구성과 패러디에서 먼저 다루려고 하는 거는, 보테로의 그림을 보게 되면은 누구든지 봐도 야, 이거는 패러디했는데 라고 딱 볼 수가 있는 작품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모나리자도 있고 또 벨라스케스의 그림도 있고, 그런데 그 그림이 그냥만 봐도 좀 웃음이 좀 나올 수도 있고, 또 야, 이렇게도 그릴 수 있네라고 딱 볼 수 있는 부분이 바로 그 보테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먼저 보테로는 형과 색, 그리고 또 다른 세계를 창조한다. 형과 색을 통해서 또 다른 세계를 창조한다. 그래서 이분은 이제 콜롬비아 그 메델린 생이시고요. 또 미국에서 개인전을 먼저 이제 57년도에 하게 되면서 다양한 나라들을 다니면서 여러 가지 작품 활동도 상당히 경험적으로 다양한 활동을 하시게 됩니다. 먼저 작품 보시겠습니다. 자, 지금 보는 작품은 왕과 왕비인데요. 나름대로 왕과 왕비면은 예전 같으면은 좀 전통적이거나 좀 보수적인 느낌으로 그림의 권위성 같은 게 좀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보테로의 그림에 오게 되면 그런 권위주의가 해체가 됩니다. 뭐냐면은 사람이 퉁퉁한 모습에는 여유가 있지만은 한쪽에는 좀 희극적인 그림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왕과 왕비가 갖고 있는 그런 권위가 좀 해체되어 있는 그런 부분으로 보테로 버전으로 지금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쭉 보테로 그림을 보게 되면 보테로 그러면 퉁퉁한 그림 이렇게 딱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맥이 이제 보이실 겁니다. 근데 지금 보테로에게서는 좀 재밌는 현상이 하나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분은 분명하게 다음 그림을 먼저 잠깐 보겠습니다. 이렇게 정물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또 이렇게 그 인물화도 있죠. 그리고 분명히 우리가 볼 때는 사실화처럼 구상 그림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게 되면은 보테로는 나는 후기 추상 구성주의다. 그러니까 결국은 본인은 추상 그림을 그린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추상세계 작가다. 그러니까 나를 구상 작가로 보지 마라. 이제 이런 겁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은 나는 형태나 색을 2차원에 자유롭게 쓰고 자유롭게 나는 창작하기 때문에 나의 그 테마는 자유다. 그래서 나는 후기 추상주의다. 자유롭게 그리는 추상세계에 그리는 추상 작가다. 이렇게 본인은 후기 추상 구성주의로서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어쩌면 예술가로서 상당히 멋진 그런 아이디어면서 자기주의 주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후기 추상주의, 내 그림은 추상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보이는 정물에 대해서 비구상으로, 그러니까 풍경이나 정물을 자기 형태로 새롭게 재구성했다라기보다도 나는 자유롭게 형과 색을 틀에 맞지 않고 순간적으로 좀 즉흥성을 가지고서 자유롭게 난 그리기 있기 때문에 추상이다라고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보테로의 정물화에서도 보테로의 특징을 충분히 좀 잘 볼 수 있는데요. 이 그림은 2002년도에 그린 유화 작품으로 제목을 좀 잠깐 보십시오. 이렇게 풍만한 과일의 정물화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렇게 과일 버전으로 왔을 때도 보테로의 특색 있게 풍만한 과일. 그래서 어딘지 모르게 좀 긴장감이 좀 별로 크게 없고 약간 환상적이고 어쩌면 조금
그 몽환적인 느낌이 이제 난다라고 이렇게 좀 일반적으로 좀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보틀의 과일화 그러면 과일에서 왜 과일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먹고 싶다든지 과일 먹어야지라고 이렇게 느끼지 않습니까? 그거는 어쩌면 현실감이죠. 현실적으로 과일을 먹었을 때 아 과일 맛있다 이렇게 먹어야지 또 이렇게 그렇게 될 수 있는데 보텔의 그림에 오게 되면은 그 과일이 하나의 그 이 풍만성이라는 거는 약간의 몽환성도 좀 동시에 갖고 있기 때문에 아무튼 뭐 재밌는 보테르의 그 버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그림은 루벤스와 아내에 대해서 그 루벤스가 자화상 그린 부분들을 가족화를 그린 거를 보테르가 나름대로 보테르 버전으로 이렇게 그렸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볼 수 있듯이 보테르의 특징이 이제 색에서 약간 그 핑크 파스텔 톤이 들면서 아주 현실과는 어쩌면 조금 동떨어져 있는 그런 몽환적인 느낌도 날 수가 있고 또 이 색감에서 상당히 화려합니다. 나름대로 이제 콜롬비아생이지만은 이 스페인을 상당히 많이 또 좋아했고 이분이 그 스페인의 그 투 학교를 또 다닌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스페인적인 어떤 열정의 부분들이 또 파스텔적인 분위기로 이렇게 또 색감이 만들어지지 않았나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보테르도 그 벨라스케스를 상당히 많이 존경했는데요. 벨라스케스에 관한 그림을 패러디를 많이 합니다. 먼저 이 벨라스케스를 따라서 벨라스케스의 그 라스 메니나스 그러니까 시녀들에 나오는 그 그림이죠. 그리고 또 왕녀들에 관한 그림인데 지금 대상을 이렇게 이제 퉁퉁하게 그리면서 여기에 좀 장식적 요소가 이렇게 눈에 띄게끔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그림의 뭐 일반적인 해석을 보면은 현대에 와서 외모 중심주의라든가 현대 여성들이 또는 현대인들이 외모에 너무 신경을 많이 쓰는 부분을 비꼬아서 벨라스케스는 인물화에서 좀 일반화되어 있는 어떤 표정들을 만들어 가지고 개성이 좀 몰개성적인 어떤 효과를 집어넣어서 현대인들이 너무 그 외모의 중심을 좀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비판하는 어떤 그런 내용도 여기 담고 있습니다. 지금 금방 말씀드린 그 몰개성에 관한 대표적인 그림이 바로 이 얼굴이죠. 이 얼굴을 보게 되면은 표정이 무표정함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무표정함이라는 거는 이제 몰개성적이고 이제 개인적 개성이 좀 이렇게 함몰돼 있고 근데 어쩌면 현대인들이 자기네 개인의 개성을 많이 추구한다고 하지만은 여러 사람들 속에서 다양한 사람들 속에서 어쩌면 몰개성이 있고 그 속에 파묻혀서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의 자화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외모적으로는 다른 사람들과 차별화가 되어 있는 뭐 예쁘게 만들기도 하고 또 특수하게 또 뭐 성형을 해가지고 자기만의 개성 있는 얼굴을 갖춘 것 같지만은 실제로 그 마음 속에는 이제 예전에 그 겉보기에는 좀 평범하거나 좀 수수해 보여도 자기의 내면적 개성을 갖고 있었던 부분과 좀 다른 현대인들의 자화상을 좀 간파했다고 할까요? 그래서 보테르는 현대인들의 그 이미지를 어쩌면 이 얼굴, 몰개성적인 얼굴을 통해서 조금 비판하는 것을 담은 작품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보테르는 그 스페인의 그 열정에 대해서 상당히 좋아하고 마음으로 상당히 많은 애정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투도 이제 이 스페인에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 좀 투를 보게 되면은 우리가 다른 투 그림에서 보면은 소가 저렇게 칼이 꽂혔을 때 상당히 그 격렬한 아픔이나 고통 또 곧 이어질 그 죽음에 관한 그 예견의 모습 때문에 상당히 비참하다든지 아니면 상당히 격렬하다든지 그런 느낌을 가질 텐데 이 보테르의 그림에 나와 있는 제목이 지금 죽어가는 소입니다. 죽어가는 소인데 실제로 죽어가는 느낌 나지 않죠. 이 바로 보테르 버전의 또 보테르의 그 패러디적인 어떤 이 부분에서 느낄 수 있는 어떤 그 묘미가 아닌가 싶은데요. 제목은 죽어가는 소지만은 보테르 버전에서는 어쩌면은 죽어가지 않고 등에 칼이 꽂혔다라는 그냥 그렇게 팩트적인 부분만 있고 소도 그냥 입에서 조금
피가 조금 토했을 뿐이고 이 손은 건재한 것 같아요. 힘이 빠져야지 좀 죽어가는 것 같은데. 그래서 보테르 버전의 그 퉁퉁하게 그리고 또 좀 희극적으로 그리는 요소가 어쩌면 좀 몽환적인 느낌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보테르 그림의 또 매력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 그림도 좀 상당히 좀 희극적이죠. 그 두 사람의 춤추는 그 멕시코의 무도장 같은 그 느낌이 나는 그림인데요. 남자는 그 지긋하게 눈을 감고 그 입에 담배를 하나 물고 둘이 손을 잡고 이렇게 춤을 추는데 어쩌면 뭐 상당히 이 느긋한 이 모습이 약간 그 신파적인 그런 느낌까지도 날 정도로 좀 우스꽝스럽기도 하고 뭐 그런 부분이 있죠. 그래서 여유 있기도 해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일상에서 볼 수 없는 어쩌면은 좀 그런 느긋함이나 좀 환상적인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패러디 부분이 조금 더 들어가기 전에 그 보테르의 그림의 일반적인 그림의 그 패턴을 좀 보았습니다. 먼저 패러디는 이 특정 작품에 대한 소재나 또 작가의 문체를 익살스럽게 표현하고 흉내내어 그리는 그림으로 이렇게 다시 정의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 모방의 형식을 통해서 허위 의식이라던가 현실적인 억압적인 요소들을 바로 이제 드러내서 또 현실을 비판하려는 그런 의도성을 가지고 이 패러디 작품을 하게 되죠. 자, 모나리자의 그림은 상당히 모나리자라는 부분은 미술계에 엄청난 권위를 갖고 있죠. 모나리자가 거의 뭐 우리 지금 지구상에 있는 미술품 중에서 뭐 최고라는 그런 평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그 권위에 보테르 버전으로 도전장을 낸 겁니다. 이것도 바로 그 모나리자의 권위성을 갖다가 바로 보테르 버전에서 상실하게끔 해버린 거죠. 퉁퉁한 모나리자. 또 라파엘로의 젊은 여인의 초상도 상당히 이 젊은 여인이 이 몸매를 좀 보게 되면은 조금 뭐 마르지도 또 퉁퉁하지도 않은 어쩌면 최적정의 이 모습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좀 긴장감이 있는 모습이 될 수도 있습니다. 라파엘로의 젊은 여인의 초상. 그런데 이 보테르 버전으로 오게 되면은 어떤 긴장감이 해소가 되죠. 긴장감이 해소가 되고 나름대로 좀 인물상에서 갖고 있는 그 약간 그 몽환성 같은 부분. 아까 후기 추상 구성주의다라고 했던 부분이 바로 있는데 어쩜 이렇게 두 개가 비교돼서 보니까 여기는 인물화이고 이거는 약간 추상화라는 개념도 느낌도 오죠. 물론 보테르가 말한 그 추상 개념은 색선면 형과 색을 자유롭게 쓴다는 거에 추상이 있지만은 이 그림의 형태에서도 좀 추상성이 좀 느껴지는 그 몽환성 때문에 그런 것도 좀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얀바나이크의 그림에 대해서도 보테르 버전으로 또 작품이 많은데요. 근데 마침 그 얀바나이크의 그 아르놀 피니 부부에 대해서는 보테르가 이렇게 여러 개 이 패러디 작품을 했습니다. 같은 작품이지만은 또 보테르 버전이지만은 몇 개로 이렇게 그릴 수 있다는 것도 이렇게 좀 보여줬습니다. 네. 오늘 그 의미의 재구성하는 거에 대해서 좀 살펴봤고요. 이렇게 의미를 읽고 해석을 하면은 작가들은 나름대로 재구성을 하는데 이해가 됐고 그 의미를 또 되살려서 사회적인 비판이라던가 또는 그 비판의 방법이 뭐 희극적으로 한다든지 또 조롱하는 모습으로 한다든지 그래서 패러디 작품도 이렇게 진행한다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우리 그 감상자들도 의미 재구성에서는 나름대로 또 의미를 해석을 찾아가지고 즐거운 의미를 만들어내고 또 찾는 부분도 있겠죠. 네, 2강 의미의 재구성 여기서 일단 마무리하겠습니다.